유절함은 그 제사를 준비하는 제각이에요. 제각이면 대개 이제 무슨 제 이렇게 추석제, 뭐 숙사제, 대아제 뭐 이런 식으로 제라고 주로 썼는데 여기는 유절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암자 이름처럼요. 그리고 이제 그 대문이 좀 특이한데 대문이 2층 그 누문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 누각이 있는 문인데 그 위에 2층 누문이 뭐냐면은 8세 처사공 채필성 그리고 처암공 채계성 이 두 형제분의 효자 정묘예요. 이 두 분이 그 효자로서 정례를 받았어요. 제각은 대개 문화재로 지정을 해주지 않지만은 현판이 이름이 유전함이고 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금 뭐 말하자면 꼼수를 써서 어떻게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왜냐하면 그 유절함이 제각이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오래됐고 그 규모나 그 형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냥 놔두기에는 저기 주덕선에는 주덕지에 못지않게 그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그걸 꼼수를 써서라도 그 문화재를 한번 지정받아 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제각인데도 이름이 제각 이름이 아니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도 있어요. 전주채씨 가문에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그 전주시 종대 마당에 보면은 얼마 전에 그 부안종회에서 송해공 홍패 기념비라고 해서 홍패비라 해서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홍패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6번지. 송해 최선생 홍패씨 병서. 부안이 호남에서 선비의 고을로서 유명하여 어진 선비와 벼슬한 관리가 대대로 배출되니 김씨와 최씨는 그 중에서도 큰 성씨이다. 김씨의 본관은 부안이요 최씨의 본관은 전주인데 송해 선생의 큰아들 생명이 김씨 가문에 장가들어 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문종 2년 1452년에 낙향하여 부안의 웅정에 정착하니 그리하여 부안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이고을 군수가 되어 지방의 인사를 찾으면서 드디어 김씨와 최씨가 부안에서 큰 가문인 줄을 알게 되었는데 비록 높은 벼슬아치는 없으나 학문이 뛰어난 큰 선비가 많아서 더욱 유풍이 있다는 것을 본다. 어느 날 최군 토빈이 나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 선조 제학공, 즉 송해공으로부터 이미 10세대, 만 300년이 지났고 후손들이 아는 것이 별로 없으며 문헌이 희미하여 전해지는 것이 없고 다만 홍패에 성균 생원 최광지, 병과 제3인 급제자라고 적힌 15글자가 있으니 이것은 후손에 감모할 곳이며 자세한 내용을 마땅히 알아야 할 일이고 또 지위가 높고 행동이 점잖은 군자께 한마디 말씀을 받아서 후세에 오래 전하고자 한다. 라고 하니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나 그간의 두터운 의리를 생각하여 외람되이 서문을 쓴다. 공이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간 것은 고려 장왕 원년 1389년으로 조선 초라. 조정에서 사업과 가정에서 행위가 어떠했는지는 막연하여 상고하기 어렵고 유집도 전하여 오는 것이 없으니 쉽게 의론치는 못하겠으나 공은 저리가 장하시고 우유자적하셨던 월당공의 아들이여 존양덕성이 높고 행위가 뛰어난 연촌공의 형으로서 학업의 연원이 위대하다. 공의 자손이 번창하여
과거에 급제한 관리가 계속하여 이어나오고 이름난 어진 사람이 잇따라서 향사가 그치지 않음으로써 공의 적선을 알지어다. 자손된 자는 그 선조의 심상한 유적도 중요하게 소장하여 오래 보존하면 가문에 전하는 보화가 되는 것인데 하물며 임금께서 하사하신 홍패가 오래도록 자획이 변하지 않고 어보가 지킨 모습이 완연한 즉 그에 감모하여 중요하게 지키려는 마음이 어떠하랴. 그러나 한갓 옛날 골동품의 귀중함만을 알고 공의 덕행으로 얻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왕씨가 준 골동품에 불과할 것이니 공은 후손에게 끼치고 선조에게 빗날리를 힘써 행하여 쇠퇴하는 기운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실추된 가문의 명성을 회복시켜야 하니 이는 내가 깊이 바라는 바다. 시를 지어 가라사대 송해 선생의 종덕은 자손이 억천명이라. 당시 사적은 상국히 어려우나 홍패의 자원은 분명하다. 1735년 2월 하순 통훈 대부 행부한 현감 정송신명설 지음. 비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송해공의 장남 옹암공 최생명, 이분은 그 부안 김씨 대호군 김당의 딸과 혼인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다 처가살을 하니까 당연히 이분도 처가살을 했죠. 그 처감살이를 함으로 해서 지금의 부안종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옹암공은 음직으로 배설해 나가서 아버지가 이제 문과급제해서 높은 배설을 했으니까 음직으로 배설해 나가서 소격서의 전직으로 이랬어요. 소격서란 게 뭐냐 하면은 도교 형식으로 그 제사를 지내는, 말하자면 제사 지내는 걸 담당하는 부서예요. 그 제사 형식은 주로 도교 형식으로 하는데, 그게 전직이란 건 뭐냐 하면은 건물 관리자, 건물 관리 책임자를 전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격서 그 건물 관리 책임자로서 일을 하다가 1452년 문종 1년에 삼촌인 연촌공 최덕지, 이분이 이제 배설에서 물러나 은퇴할 때 같이 따라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옹암공은 그 처가살이를 부안해서 하면서 음직으로 소격서 전직으로 나갔다가 1452년에 연촌공이 은퇴할 때 같이 은퇴해서 다시 처가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된 거죠. 송해공은 중랑장공파 5세로 월당공 최담의 장남이다. 송해공 후손은 송해공파이다. 장남 최생명이 부안에서 처가살이를 하여 후손이 부안에서 살았으므로 부안종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송해공파에는 부안종회에 속하지 않는 후손이 전남 영암에서 살고 있는데 바로 차남 최도명의 후손이다. 최도명의 아들 판관공 최수강이 제주판관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실종되었는데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 후손들이 전남 영암군 서호면 금강리에서 초운장을 지내고 그곳에서 쇠거하여 살아왔다. 초운장은 바다에서 시신을 건질 수 없으므로 홀령만을 건져 올려 옷가지 등으로 장사를 지내는 의식을 말한다. 고려 열조 등과록에는 고려문과 장왕 1년 1389년 기서방 변과 3위 생원 최광지 본관 전주 아버지 최담 고려 문과 급제자 할아버지 최어린 증조부 최용봉 외조부 박인부 고려 문과 급제자 최직지의 형 고려 문과 장왕 1년
1389년 기서방 동진사 11위 최직치 본관 전주 아버지 최담 고려 문과 급제자 할아버지 최여린 증조부 최용봉 외조부 박인부 고려 문과 급제자 최광지의 동생 송야공의 동생 송파공 최직지 이분은 그 형님하고 같이 같은 날 문과에 동시에 급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송야공은 병가 2위 33명을 뽑는 데서 6등을 했고, 송파공은 동진사 11위 33명 뽑는 데서 21등을 했어요. 이렇게 급제를 했는데, 이제 송야공은 이 홍패가 전해오고 있고 송파공은 왜 안 전해오고 있죠. 송야공과 송파공은 생존 연월 기록이 없는데 문과 급제를 1389년에 했어요. 근데 그때 나이를 추정을 해보면은 송야공은 25이 채 안 되는 나이라고 생각이 되고, 송파공도 같이 급제를 했으니까 동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들었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은 고려시대 처음에는 그 소년급제라 해가지고 소년등과라 해가지고 20살 안 되는 사람도 과거를 치르게 했는데, 너무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소년등과가 자꾸 나오니까 그 송야공이 시험 보기 전에 이미 그 20살 안 되는 사람 문과 시험 볼 자격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서 급제를 했으니까 동생 송파공이 나이가 적어도 20살은 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20살은 넘었다. 그런데 송야공하고 아버지 하고 나이를 보면은 아버지 월당공 최담 이분하고 나이를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은 1389년에 25세 정도